혹시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서 잠을 설치지 않으세요? 낮에도 이상하게 목이 타서 자꾸 물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 배는 고픈데 먹어도 살이 빠지진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들 대수롭게 넘기시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당뇨의 전형적인 신호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은 평소랑 똑같이 먹었는데도 살이 빠졌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검사해보니 혈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이미 몸속은 심하게 망가져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당뇨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7가지 신호를 두 종류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4가지 신호는 아주 조용히도 진행되니 혹시 내가 당뇨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와 대사건강에 관심 많은 평범한 한국 의사입니다. 물 많이 마시고 수변 자주 보고 또 많이 먹게 되는 이 3가지를 당뇨의 3다 증상,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는 다뇨, 그리고 많이 먹는 다식,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당뇨 증상들이 늦게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알면 오늘 이야기가 전부 이해됩니다. 음식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당은 결국 콩팥, 그러니까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신장은 이 당을 소중히 여깁니다. 소변으로 흘러나갈 당을 최대한 다시 붙잡아 몸으로 되돌려 놓죠. 그런데 신장이 당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대략 혈당 160에서 180 정도입니다. 혈당이 이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신장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당뇨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한계까지 버티다가 결국 무너졌을 때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정말 무서운 병이죠. 가장 큰 문제는 당뇨의 증상이 눈에 보일 때 이미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당뇨의 3대 증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변을 보는 횟수가 잦아지게 됩니다. 건강한 성인은 보통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소변을 보죠. 그런데 혈당이 아까 그 선을 넘게 되면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당뇨라는 이름 자체도 바로 여기서 나왔죠. 소변에 당이 섞여 나왔으니 당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당은 혼자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은 삼투압에 의해 물을 같이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소변량도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건 밤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잤는데 요즘 들어 밤에 한두 번씩 화장실에 가신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혈당을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물을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변으로 당이 나가면서 물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지게 됩니다. 탈수가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당연히 갈증을 느끼고 그래서 물을 자꾸 마시게 됩니다. 근데 이건 순서가 중요한데요.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이 잦아진 게 아니라 소변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어느 순서가 먼저냐에 따라서 당뇨로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증이 심해지는 것 알아차리기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몇 달에 걸쳐 갈증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원래 물 좀 많이 마셨는데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에 나와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혹시 물을 마시는 양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면 한 번쯤 그 변화가 언제부터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게 셋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분명 음식을 많이 먹는데 체중이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보통 살이 빠지면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운동량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식사량을 줄인 것도 아닌데 오히려 체중이 줄었다면 그건 반가운 신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뇨 때문이라면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당은 곧 열량인데요. 내 몸이 챙겨야 할 열량이 소변으로 새어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겁니다.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열쇠가 부족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피 속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정작 에너지가 필요한 세포는 골골 굶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든 가져오게 됩니다. 지방을 태우고 마지막에는 근육까지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배는 계속 고픈데 살은 점점 빠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몇 주 사이에 체중이 눈에 띄게 줄면서 심한 갈증이나 기운 없음이 같이 온다면 당뇨가 급격하게 나빠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드물게는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절대 미루지 마시고 꼭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저런 증상 하나도 없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지금부터 말할 내용이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당뇨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가 발끝 신경이 상하는 건데요. 당뇨 환자 중 증상을 실제로 느끼는 분은 약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경 검사를 해보면 약 50%에서 손상이 발견됩니다. 증상을 느끼는 분은 10명 중 한둘인데 검사를 해보면 10명 중 절반에서 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나는 당뇨가 아닌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이 이상해서 안과에 갔다가
혹은 발이 저려서 신경과에 갔다가 당뇨를 처음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당뇨의 합병증이 오히려 당뇨의 첫 번째 신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당뇨의 3대 증상, 다음, 다식, 다뇨, 이 세 가지가 없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눈에 띄는 증상과 조용히 쌓이는 손상은 서로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가 그 조용한 신호입니다. 번호는 발생 순서는 절대 아닙니다. 어느 증상이 먼저 나타날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조용한 신호 첫 번째입니다. 발끝 감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가장 가느다란 혈관과 신경부터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바로 발끝입니다. 그래서 발이 제일 먼저 티가 나게 되죠.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나오는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 장갑을 낀 것 같은 느낌, 그 부위가 저리거나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린다고 설명합니다. 양말을 벗었는데도 뭔가 한 겹 씌어진 것 같은 느낌, 밤에 이불이 닿으면 유난히 시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그런데 정말 신경 써야 하는 건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저리거나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는 감각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감각이 무뎌지면 상처가 나도 모르게 됩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거나 상처가 났는데도 며칠 뒤에 발견하는 시기라면 이건 이미 신경이 꽤 상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조용한 신호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잇몸을 통해서 당뇨를 알 수도 있습니다. 당뇨와 잇몸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입니다. 국내 핵술지에 실린 자료를 보면 제2형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치주염이 생길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치주염을 6번째 당뇨 합병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눈, 신경, 콩팥, 큰 혈관, 그리고 더딘 상처.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조용한 신호들과 그대로 겹칩니다. 여기에 6번째로 잇몸이 붙은 거죠. 잇몸도 결국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촘촘하게 모여있는 조직이거든요. 혈당이 높아지면 여기도 똑같이 갉아먹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이 반복해서 붓거나 입냄새가 예전과 달라졌다면 단순 치과 문제로만 보지 않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치과에서 먼저 당뇨를 의심해서 내과로 보내는 일 생각보다 흔합니다. 세 번째 조용한 신호는 눈의 시야가 흐려졌다 맑아졌다 하는 겁니다. 노안인가 싶은데 어떤 날은 잘 보이고 또 어떤 날은 눈이 침침합니다. 안경을 분명 새로 맞췄는데 얼마 안 가서 또 시력이 맞지 않습니다. 혈당이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 눈 속에서 초점을 잡아주는 부분의 수분 상태가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눈의 도수가 며칠 단위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죠. 혈당이 안정되면 시력도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건 그나마 되돌릴 수 있는 쪽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 후입니다. 눈의 안쪽 망막에는 아주 가는 혈관이 그물처럼 깔려있는데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노출되게 되면 이 혈관들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오래 방치될수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은 한 번 상하면 되돌리기 정말 어려운 기관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이 더뎌지는 건 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번째 조용한 신호입니다. 상처가 정말 늦게 아물게 됩니다. 회복이 정말 느려지죠. 예전 같으면 며칠이면 아물 것 같은 그런 상처가 눈에 띄게 오래 가거나 발톱이나 발가락 사이 곰팡이성 피부 감염이 치료에도 자꾸 재발하게 됩니다. 이건 두 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 하나는 가느다란 혈관이 상해서 상처 부위까지 피가 잘 가지 않아서, 또 다른 하나는 혈당 자체가 우리 몸의 방어력을 떨어뜨려서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면역 기능과 혈액순환이 함께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진다고 알려져 있죠. 거기다 균 입장에서 보면 당이 많은 환경은 살기 좋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발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상처까지 늦게 아물면 작은 상처라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증상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게 오히려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조용한 신호들은 대부분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씻고 나오셔서 발이나 발가락 사이에 물집이나 상처, 갈라진 곳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기준은 반대쪽 발이 아니라 예전의 내 발의 상태입니다. 작년에 나와 비교해서 발끝 느낌이 혹시 달라지진 않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양치하실 때 혹시 피가 비치진 않는지, 잇몸이 예전보다 부어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3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당화혈색소를 확인하는 겁니다. 공복 혈당은 그날 아침 컨디션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는 좀 다릅니다. 적혈구의 수명이 약 120일이라서 당화혈색소는 지난 2-3달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죠. 어제 한번 과식했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어제 하루 굶었다고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동네 내과에서 해열 한 번이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당뇨 환자 10명 중 혈당이 안전한 범위로 잘 관리되고 있는 분은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3달에 한 번 내 당화혈색소 수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잘 관리되는 3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명확한 당뇨의 3대 증상, 소변이 잦아지고 갈증이 심해지고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것, 이건 혈당이 이미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조용한 신호 4가지, 발끝의 감각 둔화, 잇몸 출혈, 오락가락하는 시야, 늦게 아무는 상처, 이건 명확한 신호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당뇨는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병이 아닙니다.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만큼 특히 초기라면 되돌릴 여지도 있는 병이죠. 오늘 밤 씻으시면서 잇몸과 발부터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